헬로 썬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19학년도 중앙대학교 인재상과 자기소개서 4번 자율문항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에 수시 지원을 꿈꾸는 학생이라면요 이번 영상 꼼꼼하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중앙대학교의 파란 색깔이 아주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요. 아래 보시면 여기 중앙대학교의 그 입학 홈페이지랑 입학처 그리고 요 입학처 상담 전화번호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실 우리 친구들이 전화해서 문의하는 건 사실 좀 두려워하고 처음 하는 거니까 막 친절하게 설명 안 해주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요. 전화해서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앙대학교의 인재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중앙대학교에요. 모집 요강에 가보시면요. 이 뒤쪽에 이렇게 서류 평가 요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 그리고 단순 평균 교과 성적보다는 교육활동에서 발휘된 다양한 학업 소양들 꼼꼼히 살핀다는 거, 그리고 교육활동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우리 배우고 느낀 점을 중요하게 평가하니까 자소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루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학에서 원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여러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중앙대학교의 아주 대표적인 평가 모형이죠. 펜타곤 평가 모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내가 어떤 모습을 자소서에서 어필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재를 뽑기에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중앙대학교의 인재상은요 자율적 교양인, 스스로 학문에 대해서 탐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거고, 또 실용적 전문인, 실험적 창조인, 실천적 봉사인, 개방적 문화인, 이렇게 5가지를 중앙대학교에서는 인재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했던 활동 중에 어떤 것들을 이 각각의 요소에 강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소재들을 여러분들이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의 교과 활동,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진로 예체능 다양한 활동들에서 이 5가지 요소를 도출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다빈치 전형, 학교장 추천, 또 뭐 탐구형 인재, 요 대표적인 종합 전형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평가서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이렇게 표로 조금 더 각각의 전형들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소서 쓸 때 저는요 다빈치형 인재 지원합니다, 저는요 탐구형 인재 지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요 각각의 인재상들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일단 다빈치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어디냐면 고교 교육과정 내 학업과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균형적으로, 여기가 키워드야. 균형적으로. 세상에나 내신도 챙겨야 되고 활동도 챙겨야 되고 인성적인 부분, 뭐 리더십 있으면 더 아름답고요. 뭐 다양한 것들을 골고루 빠짐없이 챙긴 학생을 이 다빈치형 인재에서는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이제 다빈치형과 탐구형의 차이를 보자면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해당 전공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탐구 역량을 갖춘 학생. 그러니까 뭐 리더십도 있고 뭐 인성도 있고 뭐 다 있는 거 아니더라도 너가 너의 전공에서 들어와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뽑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빈치형과 탐구형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그런 차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내가 어느 전형에 더 지원했을 때 유리할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면 요소별 평가 비율이 키워드는 다 똑같아. 키워드는 똑같은데 이 퍼센트를 보세요. 얘는 탐구형은 탐구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서 조금 더
비중이 높고 나머지 조금 인성이랑 이런 거 조금 적잖아. 근데 이 다빈치형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게 없어. 그냥 다 골고루 열심히 잘했어야 돼. 이해되셨죠? 네, 요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그럼 어떻게 어필해야 될지 일단 4번 문항이 뭘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자기소개서 들어가기 전에요. 어느 대학이든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거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감점되거나 또는 탈락할 수 있는 요소들은 기재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요 공인 어학 성적, 그 다음에 교회 수상 실적, 교과 관련된 거 다 읽어보시고요. 요런 내용들은 기재하지 않는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또 헷갈려하는 거 있죠. 문항에 들어가면 요렇게 보시면 요게 중앙대학교의 4번 문항까지의 문항입니다. 그때 보시면 여기 띄어쓰기 포함 1000자입니다. 띄어쓰기 포함 1500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요거 질문 많이 나옵니다. 띄어쓰기 포함 해서인가요? 글자만인가요? 다 포함해서 총 완성된 것이 요 글자 수 이내로 들어가야 돼요. 요게 넘어가면 글자가 더 입력이 안 돼요, 여러분. 잘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자, 4번 문항 한번 볼까요? 1번, 2번, 3번 문항은 사실 공통 문항이니까 저랑 같이 제 영상 자소서 1번, 2번, 3번, 4번 쓰기 문항 다 보고 오신 거 맞죠? 여러분 작성하는 방법 보고 오셔서 요거 들으셔야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학업, 2번에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 3번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작성하시고요. 자, 4번 문항 봅시다. 4번 문항 보면요.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내용을 1500자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4번 문항 쓰실 때 제가 주의 드린 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해라. 다른 대학 다 신경 쓰다가 나머지 대학들 4번 막 쓰다 보면 질문과 전혀 다른 그런 답변을 쓰는 경우도 많다.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지원 동기 빼놓지 말고 반드시 쓰시고요. 1500자 정도 써야 되니까 한 500자 정도는 지원 동기에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멘토님, 지원 동기 꼭 앞에 쓰고 뒤에 노력한 점 써야 되나요? 그런 거 없다고 했어요. 사실 자소서는 정해진 형식은 없다. 그래서 글의 흐름에 맞춰서 노력한 걸 먼저 쓰고 지원 동기를 마지막에 마무리하셔도 상관없어요. 전 이렇게 노력을 해와서 이런 역량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분량을 한 300, 400, 500 요 정도는 그래도 지원 동기를 좀 설명을 해줘야 아, 얘가 이래서 중앙대학교 우리 과에 지원을 했구나 라는 걸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00자를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1000자. 이 1000자가 많다면 많고 참 적다면 적은 그런 글자긴 한데 중요한 건 자, 4번에 제가 그 작성 방법, 자소서 작성 방법을 소개할 때 4번에 6가지 유형을 소개했잖아요. 그 중에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써라 라는 질문이 나오는 4번 문항은 뭐에 유의하라고 했죠? 바로 2번 문항의 소재와 중복에 주의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2번 문항도 보세요. 2번 문항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3개 이내로 적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랑 4번이랑 질문이 똑같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나 고등학교 3년 동안 활동한 거 막 꼽아왔더니 그렇게 활동이 막 다양하진 않아. 소재가 많이 뽑히진 않아. 그런 친구들은 2번과 4번의 개수를 정말 잘 조율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번에 3개 이내라고는 했지만 2개로 구성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750자씩
두 가지 소재로 구성해서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 저는요, 저 다빈치형 인재 지원할 만큼 정말 학교 활동 충실하게 다양한 부분에서 도전했기 때문에 소재가 충분합니다 하는 친구들은 물론 3개로 500자씩 구성하셔도 무방합니다. 500자씩 구성하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쓴 1번, 2번, 3번 소재와 4번에 쓸 4번, 5번 소재가 중복되면 매력이 없겠죠. 굳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난 4개 소재를 뽑았는데 2번에 3개 쓰고 다시 요거를 4번에다 써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2번에 2개 쓰시고 4번에 2개 쓰고 이렇게 나눠서 중복되지 않게 작성하시면 더 읽기 좋은 자소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요 천자를 이제 노력한 과정으로 소재를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노력한 과정에 여러분, 우리 자소서 2번, 4번 작성하는 방법 다 들으셨잖아요. 보시면 전 무엇에 도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혹은 뭐 시행착오를 극복했습니다 라는 스토리를 써가기로 했잖아. 그 스토리를 사실 500자 쓰기가 참 짧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천자를 한 개의 소재로 천자를 쓰기는 정말 어려워. 글자를 아무리 늘리고 말에 미사여구를 붙이고 이래도 소재 하나로 천자를 쓰기는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천자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은 적어도 에피소드 소재가 최소 1개, 2개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 첫 번째, 좀 자세하게 이러이러한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자세하게 이러이러한 노력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어떤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요 결론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역량에 대한 결론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왜? 역량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 저는 그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길렀습니다. 이런 부분을 성장시켰습니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앞에 한 활동들은 그저 나열에 불과해요, 여러분. 저 못도 해보고 못도 해봤어요. 이렇게 나열밖에 안 돼. 그러면 자소서에서 매력 없는 글이 됩니다. 대신 각각 했던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길렀다는 것이 반드시 강조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019학년도 중앙대학교의 4번 자율문항은 지원하게 된 동기와 그 지원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1500자로 서술하시오 라는 문항이고요. 다빈치형 인재에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면 1, 2, 3, 4번에서 내가 각각의 요소를 가지고 학교에서 다양하게 활동했던 것들을 골고루 뽑아서 다양한 역량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뽑아주셔야 될 거고, 대신 탐구형 인재에 도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공과 관련한 역량을 어떤 활동을 통해 키울 수 있었는지를 강조하는 소재로 뽑아주신다면 중앙대학교에서 매력 있는 학생으로 평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2019학년도 중앙대학교 인재상과 자기소개서 4번 자율문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앙대학교의 합격을 꿈꾸는 우리 고3 학생들, 올해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